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데 눈이 자주 이렇게 충혈이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눈을 자꾸 비벼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이 참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의 눈에는 과연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가장 흔한 눈병인 결막염은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수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산 부산대병원 안과 김수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결막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결막염 얘기를 할 건데 네. 결막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눈 어딘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정확하게 어디쯤인가요? 네, 결막은 안구의 표면을 싸고 있는 점막 조직인데요. 예. 눈의 앞쪽에서 보이는 검은 동자를 각막이라고 하고 네. 눈의 앞쪽에서 보이는 흰 동자를 공막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공막의 표면과 눈꺼풀의 안쪽을 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 조직을 결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선생님? 그 골프공 크기 정도 되나요? 네, 우리 눈 크기는 예. 24mm 정도 되는데요. 네. 골프공이나 탁구공이 대략 4cm 정도이니까 훨씬 그보다는 작네요. 네, 조금 작은 예.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결막이 그럼 선생님 무슨 기능 같은 게 있나요? 네, 결막은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결막에 있는 술잔 세포에서 점액층을 분비해서 눈물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네. 이를 탐식 작용을 하고 예. 면역 반응 그리고 방어 기전에 네.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허옇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네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옆에서 본 그림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에서 정면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면 까만 눈동자가 각막이 되는 거고 그 옆에 흰자 요 부분이 이제 결막 그리고 눈을 이렇게 놀라셨죠? 손이 렌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술입니다. 이렇게 눈을 뒤집어 보시면 요 빨갛게 혈관들 보이는 요까지도 결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맞습니다. 여기에 염증이 흰자와 요 뒤집어서 나오는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게 결막염이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요, 선생님. 네.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원인 물질 갖고 나누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차이가 뭔가요?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동물의 털이나 비듬, 진먼지, 진드기 등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생기는 염증으로 예. 전염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성 결막염은 크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과 같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세균성 결막염과 아데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접촉에 의해서 전염력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감염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고 원인 물질의 차이도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안과 선생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그냥 눈에 생기는 아토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눈에 생기는 감기, 눈 감기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봤는데 네. 선생님도 이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알레르기성 결막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뭐 결막에 생기는 알레르기 이런 얘기인가요, 선생님?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네.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눈에 예. 닿았을 때 네. 눈물에 녹아서 결막으로 스며들면 예. IgE 항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예. 비만 세포와 결합을 해서 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등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들이 탈과립되어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련의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뭔가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알레르기 반응으로 그냥 네.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죠. 네. 그러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면 왜 우리 막 봄에 꽃가루 막 날리고 황사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비염으로 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원리로
봄에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알레르기 결막염은 그 발생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전체 알레르기 결막염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흔한 물질이 꽃가루인데요. 꽃가루. 어느 꽃가루에 과민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네. 그 발생을 자주 하는 계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하. 특히 이제 봄철, 봄철. 네, 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그때 많이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가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꽃가루하고 또 같이 오는 게 황사,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최근에는 예. 4, 5월 예.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계절에 알레르기 결막염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네. 결막세포, 네. 각막세포가 손상되면서 어. 점액 분비하는 세포들이 파괴가 되고 예. 눈물층이 불안정화되면서 네.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결막염이 선생님 특히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주로 어느 정도 연령대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10세 이전에 예. 병발하는 예. 봄철 각결막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봄철 각결막염은 눈꺼풀을 뒤집어 봤을 때 네. 결막에 볼록볼록한 거대 유두가 발생을 하고 예. 이것이 각막의 상피를 손상시키고 네. 각막 궤양이 생기면서 네.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예, 그러면 계절성으로 오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아이들에게 특히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많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좋아지나요? 어떻습니까? 사춘기 정도 되면 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봄에 생기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이제 어린아이들 10세 이전에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행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1년 내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원인 물질이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연중 내내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네.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흔한 물질이 동물의 털, 비듬,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이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개나 고양이, 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네, 네. 비염이랑 뭐 비슷하네요, 다 네, 원인 물질이.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컨택트 렌즈를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아토피성 각결막염이라는 것이 생길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콘택트 렌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 선생님은 콘택트 렌즈 쓰는 아이들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무 어릴 때부터 예.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네. 눈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못할 텐데 막 네. 예쁘다고 칼라 렌즈 막 넣고 하거든요, 네, 애들이. 네, 네. 이런 경우에도 결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결막염뿐만 아니라 예. 각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거죠? 예. 특히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는 네.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각막에 굉장히 해롭다고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마스크 다 쓰고 다니니까 여성분들이 이상하게 다 예뻐 보입니다. 눈 화장을 되게 좀 힘주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눈썹도 이렇게 좀 많이 올리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결국 눈 주변으로 화장품이 많이 간다란 얘기인데 네. 이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랑 관계가 없을까요? 네, 화장품도 알레르기 결막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네, 특히 눈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안구 표면을 현미경으로 비추어 보면 네. 화장품의 미세 입자들이 다 눈 표면에서 보일 정도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화장을 하시고 나면 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뭐 꽃가루가 됐건 진먼지 진드기가 됐건 눈 화장품이 됐건 뭐든 이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양눈이 모두 매우 간지럽다는 게 가장 간지럽다. 네, 특징입니다. 예. 네, 뭐 눈곱이 점액처럼 이렇게 찐득하게 끼일 수도 있고 네. 결막이 충혈이 되거나 이물이 들어간 것 같은 네. 불편감이 느껴지고 네. 눈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간혹 눈 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른다든지 오. 흰 동자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일단 가렵다는 걸 1번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붓기도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할 그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이랑 선생님 증상으로 구별이 가능한가요? 발병 초기에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바이러스 결막염은 증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눈곱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어, 그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에는 점액 성분에 끈끈한 흰색 눈곱이 낀다면 약간 콧물 같은 느낌이겠네요. 맑은 콧물 같은 네, 느낌. 그런 네, 느낌이라면 예. 바이러스 결막염보다 그 고름처럼 누런 눈곱이 예, 예. 끼게 됩니다. 예. 초기에는 구별이 불가능할 것이다. 네,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병원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려우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비고 할 것 같은데 비비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가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을 이렇게 비비게 되는데요. 예. 이 비빈다는 것 자체가 결막에 있는 비만 세포를 네. 자극을 해서 네.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키고 아이고. 결과적으로 간지러운 증상을 악화시키는 예.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 비빈 자리에 상처가 생기면서 네. 2차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래끼 같은 것이 생겨서 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가려운데 긁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게 좀 목이 물리는데 손대지 말라고 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해서. 그러면 네. 선생님 이게 비비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많이 가려우실 때는 음. 냉장 보관을 해놓으셨던 차가운 인공누액을 수시로 점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차가운 인공누액을 수시로 넣어줘라. 네, 예. 인공누액을 점안을 하게 되면 음. 항원 물질 그리고 염증 매개 물질들이 씻겨 나가고 네. 희석이 되기 때문에 네. 증상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네. 냉찜질을 하시면 얼음을 이용해서 냉찜질을 하시면 예. 또 알러지 반응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차가운 걸 좀 이렇게 해주면 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약국에 가보면 안약 뭐 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서 그때그때 넣는 거는 어떤가요, 선생님? 처방 없이 안약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성분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안약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예.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처방에 따라 네.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같이 오면 내가 이거 뭐 먹든 알레르기 약 있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르땡, 네. 알레땡 이런 네. 약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 먹으면 되더라라면서 계속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네. 지르땡 같은 약은 경구로 복용하는 항히스타민 제제인데요. 예. 이 약은 급성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네. 급하게 네. 사용을 하시면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은 일부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알레르기 결막염에서는 네. 경구로 네. 항히스타민을 처방을 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건성환을 유발할 수 있고 아. 그것이 알러지 결막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습관적으로 막 먹는 약을 이렇게 드시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네. 처방을 받은 안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우리 아이가 자꾸 이렇게 좀 고생을 하더니 어느 날 시력이 나빠졌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알레르기 결막염은 합병증 없이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 각결막염이나 네. 아토피성 각결막염에서는 예. 각막염이 호발을 하고요. 예.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각막 궤양이 생기면 네. 나중에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도 예. 혼탁이 남으면서 예. 각막의 이 모양이 변하게 되고 예. 난시가 생겨서 네.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병명이 바뀌었어요. 알레르기성 각결막염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결막염이었는데 각막까지 침범해 들어가서 네. 각막의 손상을 받게 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기 위해서 이제 야근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원추 각막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신단 말이죠.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선생님? 원추 각막은 네. 각막의 표면이 예.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네. 진행성 질환인데요. 예.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에 눈을 네. 많이 비비는 습관, 예. 이것이 또 원추 각막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추 각막이 되면 나중에는 라식 수술을 어른이 돼서 받을 때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찍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알레르기 자체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눈에 들어왔는데도 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것을 완치라고 본다면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관리의 개념으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치 안 되는 건 확실하고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는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병원에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나요? 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차가운 인공누액과 냉찜질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 치료제로는 네. 항히스타민 제제, 네. 비만세포 안정제, 음. 스테로이드 저만제 등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항히스타민 제제는 급성 알러지 반응을 억제시켜서 증상을 완화시켜 준 데 도움이 되고요. 예. 비만세포 안정 제제는 네. 염증의 반응을 억제하고 네.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예. 치료 시작 후 약 2일 내지 5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항히스타민 작용과 네. 비만세포 안정화 작용이 둘 다 가능한 음. 이중 작용 약물을 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저만제도 가끔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장기간 사용을 할 때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눈 주위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네.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약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선생님 이런 약들은 우리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들인가요? 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네. 구입하실 수가 있는 약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쓰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일단 환자들은 이게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알레르기한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막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안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전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여름에 가장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맞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름철에 예.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주로 전염이 잘 되는 결막염이 바이러스성 결막염입니다. 네. 바이러스 중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히 결막염을 유발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헬페스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도 네. 바이러스 결막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바이러스 질환은 이렇게 한번 걸리면 한 1주, 2주일 지나면 저절로 낫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성 결막염도 선생님 경과가 그런가요? 네. 감염되어서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잠복 기간은 대략 4일에서 10일 정도, 네. 평균 7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다 옮기겠죠. 네. 예. 그리고 한 눈에 감염이 되고 네. 그 다음 눈으로 전염이 되는데 대략 2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예. 처음 전염된 눈에는 약 2주 정도, 음. 또 다음에 전염된 눈에는 3주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넉넉 잡고 한 달,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네. 될 것 같고 네. 잠복 기간도 있고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래저래 한 달 정도 고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넉넉하게 마음을 좀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감염되는 경로를 아까 수영장, 목욕탕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때는 왜 저 옛날 사람이잖아요. 뭐 아폴로 눈병 이런 게 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수영장 그런 목욕탕 이런 데만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염되는 경로는 어때요? 바이러스 결막염은 네. 호흡기 감염처럼 공기 매개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네. 직간접적인 접촉만 없다면 예.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서 비말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네. 이게 뭐 쳐다본다고 해서 옮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선생님? 네, 예. 아닙니다. 예. 환자의 눈과 직접 눈을 이렇게 부비는 일은 잘은 없겠지요. 예. 그런데 환자가 본인의 손으로 눈을 만지고 네. 그 손으로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예. 그 물건을 다른 분이 만진 후에 자신의 눈을 다시 비비게 되면 예. 그런 식으로 그 전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유아원, 유치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먼저 옮아오고 그게 부모님들한테 옮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결막염을 옮아오고 엄마가 그 아이의 분비물을 닦아주면서 예. 손에 묻고 예. 그 손으로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전염이 아주 잘 되고요. 예. 가정에서는 베개나 침구류, 수건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전염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여쭤보죠. 지난해 여름에는 유치원을 거의 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결막염,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많이 줄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많이 가시지를 않았고 네. 손 씻기가 생활화되면서 네. 감염성 결막염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히 손을 통해서 옮는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요.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성 결막염 환자들이 여름마다 선생님을 찾아올 거란 말이죠. 선생님은 결막염에 안 걸립니다. 비결이 뭡니까? 네, 비결은 손 씻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단 한 번도 결막염에 걸린 적이 없는데요. 신기하니까요. 그게 네, 신기하다니까요. 네. 환자를 보고 나면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네.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요. 예. 그리고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것, 그것을 또 삼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안과 선생님들은 절대로 손을 얼굴 쪽으로 대지 않으시는 습관을 이미 다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많은 결막염 환자들을 보셔도 선생님들의 눈은 다 건강하신 건 거죠. 그게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장 큰 증상은 가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바이러스로 인한 결막염이 왔다, 아폴로 눈병 같은 게 왔다 하면 대표적인 증상들은 뭐가 있나요? 바이러스 결막염도 초기에는 알러지 결막염과 증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눈곱이 끼고 충혈되고 눈에 이물감이 있고 눈물이 자주 흐르고 네. 이렇게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바이러스 결막염은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눈곱이 많이 심해지면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결막에 위막이 생기게 되면 예.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후염과 동반이 되어서 목이 아프다든지 림프절이 붓는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신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뭐 에테로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이제 장염이나 뭐 인후염까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감기 증상과 같이 오는데 눈 증상들도 훨씬 더 심하네요. 지금 보니까 뭐 네, 통증도 심하고 가려움 얘기는 지금 별로 안 나옵니다. 네. 눈꺼풀이 붙어버리기도 하고 네. 고름 같은 눈곱이 나오기도 한다. 굉장히 이전에 알레르기로 인한 결막염보다는 심한 증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죠. 옛날에 선생님 그 우리 때는 눈에 뭐 생기면 안대를 다 하고 학교에 오기도 하고 네. 회사에도 출근하고 그렇게 네.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거든요, 선생님. 네. 이게 안대를 안 하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네. 결막염이 생겼을 때 예. 안대를 하게 되면 눈 주위의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막염이 생겼을 때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네. 안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통풍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통풍이 된다고 해서 눈에 있는 바이러스가 절로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열어두시는 게 좋은데 조금 창피하거나 조금 남들 보기 그러면 선글라스 알 큰 걸로 좀 하고 계시면 그건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한번 걸리면 되게 고생할 것 같은데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내가 걸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옮지 않을까라는 게 되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옮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네, 가족 내에서는 네. 베개나 침구류, 수건이나 비누 등을 따로 쓰셔야 하고요. 예.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 2주 정도는 활동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하.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근하지 말까요? 학교도 가지 말까요, 선생님? 일상적인 활동은 하시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전파되는 것은 네. 조금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환자의 손에서 네. 바이러스 검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자신이 또 다른 전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바이러스성 결막염도 옮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되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치료 한번 들어가 보죠.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는 아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약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그럼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네, 바이러스 결막염은 아직까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가 없기 때문에 네. 증상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감염은 네. 2, 3주 내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네.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차가운 인공누액이나 예. 냉찜질을 하시면서 네. 경과 관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막에 병변이 생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한다든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는 네. 항생제 점안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들도 선생님께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약국에 가서 뭐 나 바이러스성 결막염인 것 같으니까 항생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처방 없이 예. 구입할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선생님 말씀하실 때 2, 3주가 지나면 보통은 저절로 좋아진다. 네.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뭐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가 각막 표면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 각막염이 생기고요. 각막 상피하에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예. 각막 혼탁이 생기면 예. 수개월 이상 시력 저하나 예. 눈부심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결막 위에 위막이라는 것이 생기게 네. 되면 이 위막이 각막을 손상시키고 이 각막에 궤양이 생기고 네. 혼탁이 남게 되면 영구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비염이 있으면 코 세척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시거든요. 저도 해보면 효과가 꽤 있는데 눈을 건강하게 세척하는 방법 선생님 이런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어. 안구 표면보다는 예. 눈 주변, 눈꺼풀, 속눈썹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잘 세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눈꺼풀이라고 하면 보통 눈두덩이의 피부를 생각하시는데 그곳 말고 우리 몸의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샘이 배출되는 구멍이 있는데 네. 거기가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곳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그럼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네. 예. 우선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예. 그리고 깨끗한 수건을 음. 물에 잠시 적셔서 네. 전자레인지에 대략 3, 40초 정도 돌려서 따끈따끈하게 만드십니다. 오.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은지 손등으로 잠시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두덩이 위에 수건을 대략 5분 내지 1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기름샘에서 분비물이 잘 배출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손가락이나 면봉을 이용을 해서 네. 네, 윗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듯이 네.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네. 약간 압박을 주면서 마사지를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베이비 샴푸를 5배 내지 10배 정도 희석을 하거나 네. 눈꺼풀 전용 세척제를 면봉에 묻혀서 속눈썹 아래쪽에 구석구석 닦아주신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헹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을 건강하게 세척하는 방법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급 질문 들어온 거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양맘들 많으신데 고양이들이 습관처럼 이렇게 주인의 얼굴을 이렇게 핥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가 눈에 각막을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수술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간혹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각막에 상처가 나고 각막이 벗겨져서 오시게 되는데요. 되게 아프다고 하던데 네, 이거.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각막 상피가 잘 덮어 자라날 수 있도록 네. 인공누액이나 안연고를 처방을 하고 있고요. 예.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생제 점안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일단 손상된 각막이 자라 나오는데 네. 일단 그 상처를 잘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2차 감염이 생기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결막염에 대해서 굉장히 결막, 각막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 여름도 결막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또 손 씻기를 잘 하시게 되면서 네. 감염성 결막염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우선은 손 씻기를 잘 하시는 것. 네. 이것이 감염성 결막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예.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시게 된다면 돌아오고 나서 눈이나 손은 깨끗이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컨택트 렌즈를 장기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컨택트 렌즈 사용을 최소화하고 소프트 렌즈보다는 하드 렌즈, 네. 연속 착용 렌즈보다는 네. 일회용 렌즈로 예. 교체를 하시거나 네. 렌즈보다는 안경이 눈 표면 건강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만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막에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질환, 바이러스성 결막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 그리고 정리된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수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는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과 선생님께서 그렇게 결막염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데 옮지 않는 이유는 손을 자주 씻으시고 손을 얼굴에 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